언니 뉴스 세 분 나와주셨다. 이게 지금 쓴 거예요 여기.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재판은 잘 진행되고 있죠. 언젠가요? 아, 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 얘기하기 곤란하시군요. 네, 재판에 관한 것은 하늘의 저는 뜻이다. 정치 재판이잖아요.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쪽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을 공격해야 하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적폐. 적폐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걸 적폐라 그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체성. 내 주변에서 저를 적폐의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적폐의 표적이 되었다. 그게 맞네. 그래서 저는 미은 모 씨도 저 고발했고요. 네, 등등. 미은 모 씨요? 네. 고 모 씨. 저요? 고모 씨 옆에 계신 고모 씨요? 아, 지금 소개를 안 했네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근데 왜 어떻게 소개 안 한 줄 아냐면 노래를 안 했어. 아, 그렇죠. 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저는 빨리 넘어가시고 노래하셔야죠 이제. 예, 아니 그 제가 어떤 사람 만났더니 술자석에서 양지열 변호사 정말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 아, 저 이제 재미없어요 이제. 아니,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 보이는 라디오 좀 홍보하세요. 보이는 라디오요? 예. 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우 정말 여자가 예쁘게 생겼어요. 자, 고란사의 중앙일보 이 네. 노래도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다음 주에 저는 못 봐요. 그러게요, 아쉽습니다. 금요일로 I'll be fired. 나는 최고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발적 해고잖아요. 아비백인가요? 이 양반들이 해고됐다는데 좋아하는 거 봐. 안 좋아합니다. 자, 이경주님, 정치쇼는 제 태교와 육아의 동지예요. 정치도 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결국은 정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Very great. 좋습니다. 아, 정치쇼로 태교를 하셨어요. 아, 그러면 모든 생활은 정치예요. 그 아이는 뭐가 될까요? 왜 갑자기 걱정이 되지? 아니 왜요? 아니 그 아이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세계 대통령. 아, 대통령 이때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될 시절에는 서로 안 한다 그랬대.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이게? 이경주님이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서로 안 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럴 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자임하겠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는. 좋은 말씀이신 거예요. 이경주님 나중에 저희들 잘 부탁해요. 예. 아니 양언니 이마가 예뻐. 그래. 김선미님 양언니 이마가 예뻐요. 예. 오늘 제가 좀 많이 뒤집어졌네요. 아니 번쩍번쩍하지만 저기 뭐 이마에 뭐 이물질을 넣은 성형을 한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고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녹용을 많이 드시면 돼요. 예, 부친께서 한의사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녹용을 이거 그 사슴이 아니라 뭐지? 첫 번째 뉴스 하시죠. 인삼을 잘라갖고 깍두기를 드시고. 제가 그냥 할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뉴스 자유한국당 간만에 똘똘똘 뭉쳤다. 네, 자유한국당이 똘똘 뭉쳤을 뿐만 아니라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통일 대교를 지키며 밤새 농성까지 하시고 종북몰이를 했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쓰레기를 많이 남기고 해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인 진짜 것 같아요. 쓰레기를 남겨놓고 그냥 치우지 않고 그냥 갔어요? 이게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사진들이 막 나오고. 야, 2002년 우리 길거리 응원할 때도 쓰레기를 다 치우고 갔는데. 그러니까 2002년부터 우리의 전통이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그래서 자봉들이 마지막에 쫙 쓰레기 치우고. 쓰레기가 일종의 그 적폐거든요. 그 근처에. 그쵸. 적폐를 치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적폐는 적폐를 치울 줄 모르나 보죠. 어머나. 근데 어쨌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서 SNS를 중심으로 비난이 일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별로 대응 논평이 없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거나 아니면 별로 그게 뭐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실 수도 있죠. 그건 더한 평론 같으세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촛불 시위 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자원봉사자들이 큰 쓰레기 봉투 들고 군데군데서 계속 매번 그 일만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혹시라도 남게 되면 사람들이 촛불 들고 나왔던 분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이게 폄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했을 만큼 사실은 중요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반박 논평을 우리가 벌인 게 아니다 뭐 이런 아니, 얘기 촛불 때 없어요? 그렇게 자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이 자봉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다 쓰레기를 갖다가 주고 가잖아요. 예, 그렇죠. 다 도왔죠. 그거 예. 스스로들. 이거 보세요. 쓰레기 얘기가 나오자마자 말에 본물이 터지잖아요. 그 자한당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아니요, 자유한국당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그래요? 예. 일자리 창출. 그게 이렇게 쓰레기 그렇죠. 시스템을 따로 그런데 내니까. 아직은 고기자님 많이 창출. 망가지셨네.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아니 방송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예. 고란 기자님의 그래서 쓰레기 안 논란은 주무시고 계실 때가 3시 하실래요? 그럴까요? 예. 그럼 안 돼요. 예. 그렇게 똘똘 뭉쳤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 막말은 문재인 대통령을 뒤통수 대통령. 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김정은의 친구냐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의 방남을 계기로 김영철이 우리나라에 온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색깔론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네. MB까지 나서서 나라 현실이 부끄럽다고 하며 천안함 그 기념관에 갔거든요. 근데 이상한 것은 김영철은 이미 2014년 10월에 그 남북 군사회담을 하기 위해서 판문점 남측 지점에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남측 지점부터 우리나라로 취급이 되거든요. 남측 지점에 와서 고위 군사회담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 때 2014년에 그 이때는 황병서 등 이제 고위직 3명이 왔는데 그 황병서는 연평도 포격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영철, 황병서 등을 환영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평양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승화시킨 이 과정에서 김영철이 와서 이제 북한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 후속 작업이라든지 북미 대화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건 조성 과정이잖아요. 이게 이 김영철에 대해서는 심지어 어떤 의원은요. 그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영철이 아니면 다 된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분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색깔론을 김영철이 아니면 잡히고 다 있습니다. 된다 하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김영철만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한 줄 나서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론입니다. 근데 천안함 침몰 당시 북한의 최고 책임자는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일의 지시를 받고 김영철이 실행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예, 그런데 천안함 만일 북한 측 소행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MB가 천안함이 터졌을 때 되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예, 북한 어뢰도 가능성 중에 하나이지 어느 하나로 몰고가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하는데 배가 의외로 이렇게 잘 부서진다. 잘 부서진다 이 말도 했고 피로 늑골, 네. 피로골절, 예. 피로 늑골. 예, 증거 없이 북한 연계설을 얘기할 경우 러시아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증거를 대라면 어찌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파란색으로 1번 써놓으면 되죠. 그래서 잠깐 이 보도가 나오고 말았는데 천안함이 침몰되자마자 미국에서 논평이 나왔어요. 예,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랬죠. 이런 논평이 나왔다가 이후로 이제 사라졌거든요. 태도가 다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인가 3일 있다가 그때 2014년이죠. 그럼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아니에요. 네. 그때 대정부 질의하는데 국회의원 된 지 2년 됐을 때 아니에요. 대정부 질의하는데 그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인가 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는 분명히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북한 측 소행이다라고 하는 개연성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쪽지가 와요. 근데 그 쪽지가 사진 딱 찍히잖아요. 네. 북한과 연계하지 말라라고 X표인가 연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쪽지가 딱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쪽지가 어디서 왔겠어요? 청와대에서 온 거예요. BH에서.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듯이 천안함 뭐죠? 천안함 침몰 이후 2, 3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로 태도가 바뀌었죠. 예. 태도가 바뀌고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북풍몰이 천안함 북풍몰이로 치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예. 지방선거 운동 시작하는 13일 전 D-13일 같은 날
아마 5월 20일인가 좀 기억하고 있는데 북한 측 소행으로 발표를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시모일보에서는 1인 어뢰, 인간 어뢰. 인간 어뢰 이렇게 엎드려서 타는 그거 스켈레톤처럼 생겼더라고. 네, 그 1인 어뢰가 그 막 가상 그림을 그렸잖아요. 네, 신박했죠. 고란 기자님 그 1인 어뢰가 두고두고 네. 언론사의 길이 남을 예, 코미디 기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MB의 행적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 그 뭐냐 천안함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천안함과 관련해서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 라면서 MB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돈봉투도 건넸다는 북한의 폭로가 있었고 이게 우리 언론에 의해서 보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천안함의 최종 책임자는 김정일이잖아요. 예. 그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김영철이 오든 황병서가 오든 그리고 사실은 6.25 전범이기도 하고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면 전범이기도 한 김정일과 대화하기 위해서 돈봉투까지 건넸다는 폭로가 나올 만큼 비굴한 자세로 임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어떤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로맨스고 예, 문재인 대통령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게 되면 그건 종북이다. 이런 그 태도 바꾸기에 대해서 비난이 일고 있어서요. 별로 그 통일대교 농성 쓰레기 남긴 농성이 SNS상에 봤더니 2014년 10월에 시모일보 가장 보수적인 일보죠. 시모일보에서 천안함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이 왔다. 환영한다. 네. 천안함 배우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할 수밖에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것이 사설을 남북관계의 복잡한 현실이다. 그 인정해야 얘기를 한다. 지금 그대로 보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 와중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금 오늘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북한 대표단은 우리 쪽의 외교안보 라인을 만나면서 북미 대화, 남북 정상회담 등의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서 여건을 함께 만들자고 얘기했잖아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2단계를 구체적으로 김영철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 지도자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김영철 앞에서 언급 못한다 운운하면서 비난한 것은 그 역시 핀트가 안 맞은 것으로 지금 또 되었습니다. 그러겠죠. 이제 우리가 비핵화 언급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니까 깜짝 놀라서 언급했다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너무 좋은 대통령이죠. 야당 지도자가 제안하는 걸 즉시 소통으로 즉시 받아서 예. 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간 트럼프식이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핵화를 우리가 다 만들었다. 통일대교에 누워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냥 균형 차원에서 그쪽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때는 적장으로서 판문점에서 군사회담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서 회담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와서 좋은 호텔에서 묵고 손님으로서 접대하면서 뭐 비싼 밥 먹이고 뭐 귀한 KTX 태워서 다 보여줄 거 이거 이렇게 대접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뭐 남북 정상회담 혹은 북미 대화를 위해서 북한에서 정식으로 그 평창 올림픽에 온 대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미안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저도 그렇게는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럼 어디서 재우고 뭘 먹여야지. 그러면 참고로요. 정당 이런 사람 왔을 때 남북관계 안보를 위해서 특활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옷 살 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주사 맞을 때 쓰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밖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예. 대응 논리가 없다라는 반증인 거죠. 딱히 사실은 앞뒤를 바꿀 만한 이유가 없는데 바꾼 거니까 좀 궁색하니까 겨우 찾아낸 게 그때 우리는 밥은 안 먹였다라는 거죠. 아 근데요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밥은 안 먹였대요? 왜 그렇게 아니 밥을 한 끼도 안 먹고 갔으면 그건 정말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는 정서인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왜 저렇게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우선 이번에 이렇게 김영철 방남을 반대하면서 똘똘 뭉친 이후 자유한국당의 개파 갈등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아. 예,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색깔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14% 탄핵 반대 14%의 굳건한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4%에 계속?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똘똘 뭉친. 그 성과가 있었네요. 네, 똘똘 뭉친 성과가 제한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 이게 바로 종북머리 하는 거고. 네, 예. 근데 14%면 윤성빈 선수 옆에서 사진 찍으면은 7% 떨어질 텐데. 지금 사심 가득한 발언. 그 근데 왜 초록색하고 그 파란색하고 왔어요? 민주당이에요? 저는 이 파란색이 제 트레이드 마크고 어렸을 때부터 잘 어울렸어요. 파란색. 요 색깔이 아마 황제의 색깔일걸요. 요 파란색이. 예. 어머나. 저는 빨간색을 좋아했는데 빨간색이 다른 데가 있어 가져오지도 못하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5564님, 저는 울산에 사는 60세 주부입니다. 미니 씨 목소리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여기서 미니 씨는 최미니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다음 이슈. MB정부가 롯데월드 시나리오를 짰다. 양 변호사님 실제 문서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2롯데월드 555m를 세울 수 있느냐 마느냐가 예. 사실 한 20년 가까이 롯데의 수건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근데 2008년도 2009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확 뚫려버린 거예요. 아하.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냐 다들 어허. 궁금해했었는데 네. 있었어요. 충격적으로 문건이 나온 겁니다. 아이고 박범계 의원 축하합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롯데월드 갖고 물고 늘어지라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러게요. 이거 빨리 좀 찾으셨으면 왜냐하면 이게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 한번 할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뚝 끊게.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당시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예. 2008년 12월이죠. 집권하고 한 1년 정도 됐었을 때 문건을 만들었고 이게 국가기록원에 넘어가 있는 거가 이번에 발견이 돼서 가지고 나서 SBS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뭐냐면 3단계로 계획을 짰어요. 비공식적으로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하고 어허. 그다음에 이게 계속해서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이게 신청가 롯데월드 부지 신청이 그걸 반려한 거를 재심을 서울시에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줘라라고 했고 그 일정대로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됐고요. 예. 심지어 이 문건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가 롯데와 먼저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반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6개월 뒤에 발표를 하되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내용까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짜고 롯데를 불러다가 그대로 이대로 하면 돼라고 한 근데 겁니다. 왜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 그런 게 불법적 요소가 있으면은 6개월 뒤에 밝히는데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재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청와대를 롯데로 옮기고 싶었었나? 지금 이게 뷰가 좋은 모양이에요. 문제가 성남 비행장 아니에요. 뷰가 좋은 게 아니라 돈에서는 비위가 좋죠. 그분은. 성남 비행장이 계속해서 활주로 문제 네. 때문에 사실 네. 허가가 안 나왔던 건데 그때 이미 아시겠지만 3도를 틀면 예. 360도에서 3도를 틀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예.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었잖아요. 네. 그리고 고도 제한 같은 경우도 자 저거는 미국의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안 된다고 그동안 해왔었는데 한국식 규정을 적용해 보니까 괜찮더라라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비행기 다 미국 거 쓰잖아요. 안전관리 규정 자체가 미국 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꾸라는 것도 청와대에서 국방부에 다 정해준 겁니다. 근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왜요? 왜 그렇게까지?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할줄을 뭐 3도 틀면 의심은 된다 가나? 그랬잖아요. 심증은 가나 3도 틀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계획은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활주로를 2개다 10도 트는 거예요. 10도 틀어도 안 된다고 공군에서 난리 법석을 떤 거예요. 그래도 위험하다. 근데 3도가 살짝 틀었고 그 제1롯데월드 옆으로 싹 스치듯이 지나는데 전투기가 종이 조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바람 불 때는. 종이 조각 휘둘릴 때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초경량초를 썼기 때문에 종이 비행기 흔들리듯이 흔들린대요. 돌풍이 불면 건물 돌풍이 불면 말리면서 네. 툭 가서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도라고 멀리 하는데 3도만 싹 틀면서 이때 세이빙되는 돈이 조 단위가 넘는 건 되는 거 아니에요.